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법 이론 2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이 탄생됐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기본권과 그리고 통치 구조를 담은 것이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관습헌법 얘기도 좀 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법 국가인데 대륙법계와는 달리 저 영미법계와는 달리 대륙법계를 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그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도 관습헌법을 인정한 그러한 말씀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헌법 전문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과 아울러서 이제 오늘 이제 헌법에 대해서 헌법의 그 1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헌법 그 제1조 우리 헌법 조문 제가 이제 헌법 조문을 출력을 해서 한번 보십시오. 헌법 조문에 자 우리나라는 그 총강이 있습니다. 총강이 있고 2장이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런 식으로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강이 있어서 우리 헌법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기본적인 이념을 우리 총강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헌법 1조부터 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헌법은 다른 나라 법하고 달리 국가의 3요소를 헌법 전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1조 전문에 이렇게 그 국가의 3요소를 담고 있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의 3요소가 뭐죠? 주권, 영토, 국민이잖아요. 그 세 가지를 1조, 2조, 3조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이. 그래서 1조를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주권이 이제 국민한테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제2조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은 누가 국민이 되느냐 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라 하고 헌법에서 직접 어떤 사람이 국민인지는 법률로 위임을 했어요. 그리고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해서 우리나라의 영토 규정 자체를 3조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 그리고 그 국민 그리고 영토 이 국가의 3요소인 세 가지를 우리 헌법 1, 2, 3조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헌법에 직접적으로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맨 앞에 국가의 3요소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헌법들도 대부분 뭐 주권 국가 그리고 주권의 그 국민한테 있다는 거 그리고 국민의 어떤 요건 뭐 이런 것들은 담을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영토 규정까지 3조에서 이렇게 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헌법의 기본 순서들이 체계적으로 돼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우리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자 1조 이 1조가 세계 헌법에 1조는 사실상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나라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1조에다 두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국민 주권주의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뒀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의 헌법들은 좀 달라요. 1조 이 상징적인 이런 부분들이 꼭 이 국가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주권이 뭐 국민에게 있고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내용들을 1조에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러한 헌법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1조를 상징성이 있는 1조를 인간의 우리 10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학자들 중에는 적어도 1조만큼은 가장 소중한 가치, 인간의 존엄,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리고 행복 추구, 뭐 이런 것을 국가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1조에다 두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에 대해서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을 1조로 옮기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독일의 헌법 같은 경우는 인간의 존엄성이 이룬 1조입니다. 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뭐 이렇게 그 인간의 존엄성을 제일 앞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프랑스 헌법 같은 경우도 뭐 이게 그 평등의 원칙 같은 것들이 1조에 나옵니다. 그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뭐 종교 인종 이런 것들을 뭐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등의 원칙이 1조에 들어가 있어요. 독일은 인간의 존엄성이 1조. 그리고 뭐 이건 나라마다 좀 다른데,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자유로운 종교 활동, 뭐 출판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기본권이 1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조를 어떤 조항으로 두느냐 하는 부분들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제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고요. 또 사회주의 국가, 중국, 북한 헌법 한번 보실게요. 중국도 뭐 중국 1조에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는 1조에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일 앞에 1조로 두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도 한번 보시면, 북한 헌법도 보시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다 라고 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1조를 자기네들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제 그 인간의 존엄성을 1조로 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이제 앞으로 개정되는 헌법에서는 이제 그 국가 이전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존엄, 인간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1조로 둬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그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체제가 그 남북이 대치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1조로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것은 일단 군주제를 부정한 것이죠. 즉 공화국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대의 결의에 의해서 국가의 의사결정을 여러 사람들이 그 국민의 뜻을 받아서 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즉 왕이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겁니다. 국민 주권주의를 우리 헌법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주의, 즉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면 결국은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 이것이 주권인데 그게 국민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2조에서 그래서 모든 그런 국가의 결정은 국민이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최고 주권은 최고의 주권이고 국외에 대해서는 이제 독립적인 나라로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결정들, 국내적인 거, 국외적인 거, 이런 부분들은 다 국민이 한다. 국민이 한다. 라고는 그러한 그걸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주의.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국민주권주의가 우리가 사실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났던 것이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탄핵을 당할 때 굉장히 이 우리 헌법 1조 2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뭐 우리 대한민국의 국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국회에서의 소추 사유가 바로 이제 이 국민 주권주의를 위배했다라는 내용도 크게 차지하고 제일 먼저 그 탄핵 사유에 국민 주권주의를 위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탄핵 사유로 소추됐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그래서 그 얘기는 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이게 근데 이제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을 뽑고 또 국회의원들을 뽑고요. 그 대통령은 또 자기가 임명한 이러한 장관들이라든가 뭐 이런 그 정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비선실세라고 했던 뭐 최진실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런 국가의 그 권력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그 일단 뭐 최순실이라는 쪽에 국가의 기밀도 제공을 하고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가의 의사결정에 비정상적으로 관여가 돼서 국정을 농단했다. 이런 쪽으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정농단으로 선거를 통한 그러한 그 공무원들의 정당한 그런 주권 행사, 이것이 그 비선, 정당하게 임명되지 않은 그러한 비선에 있는 사람이 의사에 참여하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훼손한 것이다, 농단한 것이다 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했다라고 해서 소추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일부가 또 인정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탄핵을 당하는 그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주권주의는 어찌 됐든 모든 그런 헌법의 시스템, 즉 국민들이 모두 다 국가에 참여해서 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지만 그런 행정, 입법, 사법은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건데 대신해서 행사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훼손이 됐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헌법 1조 1호가 2항이 굉장히 논의가 됐었던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우리 헌법의 제1조 1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읽어보면 국민주권주의에 뭐 위배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모든 단체, 여러분들도 뭐 동창회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모임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그 모임의 자격을 많이 정하지 않습니까? 뭐 동창회라면 뭐 모든 무슨 초등학교 몇 회 졸업생들라는 그런 자격 이런 게 있는데, 국가도 그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국민, 이 국민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 자격은 헌법에서 직접 주어진 게 아니라 헌법에서 위임을 합니다. 그 국민의 자격을 어떤 사람이 국민인가를 정하는 그러한 것은 법률로서 정하라고 헌법을 만든 국민들이 그 정도, 즉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자격은 국회의원들이 니들이 정해 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적법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을 결정합니다. 뭐 대부분 이제 우리 같이 대한민국 태어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귀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되는 그 요건을 국적법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국적법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부분은 이제 국적법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국가의 자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속인주의, 속지주의가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혈통을 중시합니다. 속지주의는 태어난 곳을 중시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나라는 뭐 사실 세계 뭐 단일 민족이니 뭐니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혈통이 중요하다 보니까 부모가 대한민국인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뭐 캐나다 같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어떤 그 영미법계를 따르는 이쪽의 나라들은 그런 혈통보다는 태어난 곳, 석지주의, 즉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국민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지주의, 즉 영미 이런 데서는 미국 같은 데 보세요. 그 밑에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의 국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하와이나 미국으로 가서 출산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원정 출산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걔네들은 아빠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이어도 자기네 미국 영토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미국의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혈통보다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못 사는 남미 사람들이 미국에 자꾸 넘어가서 거기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 것은 그 태어난 애는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그 미국이라든가 영국, 호주,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이런 대륙법계를 따르던 이런 곳은 대부분 뭐 대륙법계의 독일 뭐 이런데, 또 그리고 중국 뭐 우리 이런데 일본 뭐 우리나라 뭐 이런 데는 대부분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지주의를 따르는 나라들은 대부분 그것을 국적이라고 하지 않고요, 시민권이라고 합니다. 시민권. 이 시민권은 원래 뭐 그리스 때나 이런 때에 그러한 노예 계급이 아니라 시민의 계급에서 정치에도 참여하고 또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담당으로 자기가 선출도 되고 하는 그러한 공무담임권 또 참정권 이런 걸 가진 그런 계급이 이제 시민 계급인데, 이것이 이제 확장이 돼서 그러한 그 속지주의 나라에서는 국적이라고 하지 않고 시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미국 시민권이라고 그러죠. 영국도 시민권, 호주 시민권. 이것은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습니다. 시민권이나 국적이나 거의 같아요. 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륙법계 쪽에서는 어떠한 국가를 더 우선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나라에 태어나게 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국적이라고 하는 국가에 적을 줬다 해서 국적이라고 하는 거고, 시민권 국가는 그런 국가보다는 그러한 저번에 말씀드렸던 영미법계에서는 국가도 국민하고 동일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러한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용어로 더 쓰여요. 그래서 그냥 시민권, 국적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영주권은 다르죠. 영주권. 미국이 영주권 얻는다 뭐 얘기하는데, 그 영주권은 거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참정권이나 즉 선거권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즉 국적은 대한민국인데 미국에서 영원히 체류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영주권이에요. 물론 이제 영주권을 얻은 다음에 나중에 시민권 얻기가 쉬우니까 영주권부터 얻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영주권과 시민권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고요. 시민권과 국적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지주의, 속인주의, 국적에서는 이렇게 차이를 좀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민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상 이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게 이제 노예들을 해방하면서 그 노예들의 그 국적이 어디냐 뭐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면 다 미국 시민으로 간주를 하는 것 때문에 속지주의가 이제 서서히 왔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미국 그런 영미법계의 나라들은 국적이 취득하는데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98년도에 많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남편이 대한민국 국민, 아버지가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때의 국적을 뒀어요. 만약에 98년 이전에는 아빠는 아빠가 외국인이고 엄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 국적을 자동적으로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별도의 이제 귀하라든가 이런 조치를 밟았어야 됐고, 아버지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이때만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98년도에 남녀 평등 시대가 돌아오면서 이제는 한쪽이 부가 됐든 뭐가 됐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적을 그래서 이제 취득하는 방법은 우리 국적법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빠나 엄마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에 의해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죠. 그리고 이 인지, 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나중에 그 아빠나 엄마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쟤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때 또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뭐 그런 건 별로 없는데 귀하라는 게 있어요. 귀하. 이 외국인들이 우리 왜 방송에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얻어서 그 독일 국적의 뭐 유명한 사람도 방송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결국 우리나라 귀하하잖아요. 즉 그것은 법무부 장관의 그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도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일반 귀하하고 간이 귀하, 특별 귀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귀하는 보통 뭐 5년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를 하고, 그리고 민법상에 뭐 성년이어야 되고 품행이 단정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그 생계 유지가 돼야 되고 뭐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 뭐 역사 기본 정도 이런 기본 소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5년 이상 거주한 이러한 외국인들에게 귀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간이 귀하라는 게 있어요.
그런 그 일반 귀화가 있고 5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간이 귀화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 이상 살았는데 그 뭐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뭐 이렇게 되면 간이 귀화가 되고요. 또 결혼 같은 거. 왜 동남아나 중국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결혼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얻을 목적인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결혼을 2년 이상 하고 거주를 하게 되면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적이 나옵니다. 결혼하자마자 국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2년을 거주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뭐 그리고 뭐 3년 이상 되면 어찌됐든 1년 뭐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이런 간이 귀화의 요건들이 국적법에 나와 있고요. 또 특별 귀화가 있어요. 특별 귀화는 뭐 스포츠 그리고 왜 우리 스포츠 중국인인데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스포츠 뭐 이런 걸로 우리 대한민국 선수로 뛸 수가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특별 귀화를 합니다. 이런 건 다 법무부 장관이 그런 요건을 따져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그런 그 조건이 우리가 있다. 이런 거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이 미국, 일본 뭐 이런 데 많이 나가 있잖아요. 이런 데 많이 나가 있으니까 이런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우리 헌법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 제외 국민은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국민이고 아까 말했지만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국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헌법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존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관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살질 않고 있기 때문에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제외 국민들 이 사람들이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국민의 그 제외 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뭐 이렇게 했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우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다고 해서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제외 국민을 차별하는 것이다. 투표권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외 국민들도 이제 국민투표, 중요한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는 국민투표에 이제는 참여도 하고 또 각종 선거에서도 제외 국민들에게 이러한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조와 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요건을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북한 헌법을 잠깐 좀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헌법도 이제 1조에 했는데요. 북한도 그러면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한번 볼게요. 북한 헌법 4조를 한번 보십시오. 북한 헌법 4조를 보시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은 인민주권주의를 얘네들은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라고 해서 북한은 인민주권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제 사실은 국민이나 인민이나 뭐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이쪽에서의 인민은 어떤 투쟁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주권은 인민주권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걔네들이 혁명
그리고 또 뭐 친일 세력 뭐 이런 애들은 문구로만 봐서는 사실은 이제 주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 그러면 걔네들이 증오하는 부로지아 계급들 이런 쪽은 그럼 주권이 있냐 없냐 이런 논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것은 헌법에선 다 주는 걸로 뭐 했겠지만 얘네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우리나라와는 모든 국민인데 얘네들은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 뭐 사실은 다 포함이 되겠지만 예. 그래서 인민주권주의를 택하고 있고 그 밑에 근로인민은 자기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해서 주권 행사를 각급 인민회를 통해서 주권 행사한다고는 주권 행사 방법도 북한의 헌법에서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고 우리나라와는 약간의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상은 뭐 주권 행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나눠져서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 이쪽은 어쨌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최고인민회의와 각급 인민회의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이제 국적에 대해서 규정은 하고는 있습니다. 얘네들이 한번 살펴보면 62조 북한법 62조에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이 된 얘네들은 이제 공민이라고 그래요. 국민에는 공화국이라든지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뭐 비슷은 해요. 비슷은 하고 다만 이제 얘네들도 국적법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에 비해서는 사실상은 그 우리나라의 북한의 국적법은 약간의 좀 차이는 있긴 있는데 약간 폐쇄적이다 뭐 요 정도의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나라 국적하고 북한의 국적법 뭐 이런 거는 크게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 폐쇄적이라고 하면 걔네들 이제 북한 국적법에 이제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들 그리고 외국인 태어난 이 14세 미만 이 아이들의 그 국적 선택은 그 부모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폐쇄적인 건 있는데 우리나라와 이제 많이 같고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제 98년 이후에 부가 됐든 뭐가 됐든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대한민국의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국적법에서는 자세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들은 워낙 먼저 그건 국적법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인주의, 속지주의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국적 취득하는 데서는 출생, 인지, 귀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그 3조와 4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